자, 화면이 좀 작습니다. 여러분이 학습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이번 시간 간단히 현대어로 작품들 제가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략 2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고 남은 20분 정도 여러분이 각자 작품 해석, 검색이나 가지고 계신 교재로 해석하시고 질문하는 시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학교에서 다시 만나서 교과 시간에 관련 작품에 대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진행합니다.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이나 실어놓은 배에 놋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말리 남아있는데 사면이 거머뜩 저물어 천지적막하고 가치 노을이 떠있는데. 자, 여기 가치 노을은 성난 파도라는 뜻이고요. 수적은 해적이죠.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자, 여기 중장까지 지금 진행했는데요. 초장에는 까투리, 중장엔 도사공. 마지막 엊그제 임과 헤어진 내 마음. 자, 셋 중에 1번, 2번, 3번 중 누가 제일 심각하게 절망적이다?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1번 작품의 주제는 10번의 지읒에 해당합니다. 10번 지읒, 임을 여인 절망적인 슬픔이죠. 자, 형식적으로 일단 중장이 장형화된 사설시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엔 특별히 대상 간의 비교와 그리고 중장의 사설시조의 특징적인 부분, 어떤 열거라던가 중장의 기본적인 열거. 사설시조의 중장에선 장형화가 되는 부분에 보통 열거와 해악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구체적으로 각각의 작품마다 비교라던가 다른 비유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더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 중장에서는 배의 상태가 심각한 걸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사실 중장의 사설시조에서 해석에 너무 공들이고 하나하나 물론 공부를 할 때는 다 알아야겠지만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는 애쓰지 않으셔도 내내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맥락상 여러분이 어떤 의미 형성하는지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가겠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골짜기 백로야 가지 마라. 자, 일단 까마귀 등장했고요. 백로한테 가지 말라고 하네요. 그럼 가지 말라고 하니까 이 작품 첫 번째 특징은 두시어 간의 뭐죠? 대조겠죠? 속성이 다른 거니까. 성난 까마귀가 흰 빛깔을 시샘하니 푸른 물결에 깨끗하게, 자, 깨끗하다.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한다. 자, 염려의 마음으로 지금 까마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정몽주에게 아들에게 나쁜 세력에 대한 경계, 경각심을 조언하는 그런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7번의 이응, 나쁜 세력에 대한 경계. 그리고 작품상 특징은 대조가 나타나 있고요. 흰 빛깔과 까마귀의 어떤 검은 빛깔이라는 또 색채 대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결형의 명령형 이런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알아도 되겠죠? 넘길게요. 누구라서 까마귀를 검도하고 흉하다 했던가. 이 시조도 까마귀가 등장하네요. 자, 이 까마귀는 앞의 시조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앞에서는 까마귀가 경계의 대상이었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는 까마귀를 누가 흉하다고 검다고 말했던가 이러니까 까마귀에 대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포보은이 그 안이 아름다운가. 자, 까마귀의 상징성은 바로 반포보은인데요. 반포보은이 뭐죠? 반포보은의 핵심 단어는 여기 은혜를 보셔야 돼요. 은혜, 은혜 은자. 그러니까 은혜 입은 것을 은혜 입은 까마귀. 각자 알아서 본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동화책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까마귀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은혜를 되갚았다는 그런 이야기에서 어떤 이 사자성어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그 새만 못내 슬퍼한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속성이 까마귀와 대조 대비 까마귀가 훨씬 낫다 이런 거겠죠. 자, 주제는 18번의 이응. 까마귀의 효성과 사람들의 불효를 비교. 자, 다음 작품. 반중 밥상 위란 뜻이에요. 상 위에 조홍감, 빨간색 빛깔의 감입니다. 자, 색깔이 들어있네요.
대상이자 시적 대상이자 색채 있어요. 색감 있어요. 시각적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안 써도 됩니다.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죠. 곱게도 보이는구나. 저것이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갈 만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사람 없으니 자꾸 품어가 반길 사람 없대요. 아 슬프죠. 대상의 부재. 반길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납니까? 대통령 아니죠? 부모님, 형제.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에 대한 그런 효심. 20번의 C, 아니 디귿 효심. 이것과 관련된 어떤 고사는요, 여러분 각자 찾아보세요. 회귤고사 육적이란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그 상 위에 귤이 나와서 부모를 생각하고 몸에 품어가지고 가려다가 그 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귤을 왜 챙겨갔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작품도 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품의 주제면에서 이 두 개의 작품이 비슷한 제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자, 청산, 산의 제재가 계속 푸르르다.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느냐. 자, 유수는 이제 흐르는 물인데요. 또 그치지 않아요. 주야에 그치지 않아요. 둘 다의 속성은 뭐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불변.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하자. 우리는 산이 아니고 물도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푸르거나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공부죠. 그래서 22번에 이응. 자, 이거는 이황의 도산 12곡. 자, 이 작품 필수 작품입니다. 12편의 시조가 엮여 있는 작품으로서 자연물에 비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만고상청이라는 것은 학업 의지를 말합니다. 학문수양. 자, 나머지 작품 전체도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사실 위의 작품에 나왔었던 그런 대조의 어떤 속성은 없지만 자연물의 대상에서 뭔가 본받고자 하는 그런 대상물 설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자마자 무슨 갈래입니까? 사설시조죠. 일신 한 몸이 살자고 하니 물 꿰고 못 살겠는데 물 꿰고 뭔지 몰라요. 그냥 어쨌든 못 산대요. 힘들게 하는 대상들이 여기 중장에 이제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중장의 역할은 언제나 열거죠. 피격 같은 갈랑니 이예요. 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모르죠? 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전쟁 피난 이런 세대로서 이 지긋지긋한 이는 몸에 해충 같은 거죠. 머릿속에도 살고. 그래서 그게 한번 이렇게 옮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이의 어떤 열거입니다. 여기 보리알 같은 수통니, 줄임니, 각간니 그리고 벼룩도 역시 마찬가지. 벼룩도 동물에게만 지금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사람에게도 옮아서 잔벼룩, 굵은벼룩, 강벼룩. 자, 벼룩 쭉 빈대새끼. 자, 그다음 빈대 갈게요. 빈대새끼. 사령 같은 등의 합이 갈딱이 이런 건 저도 몰라요. 박회, 박음이, 거절이 다 해서 이런 것들 모기 뭐 전부 나를 못 살게 구는 내 피를 빨아먹는. 그 중에 제일 못 견디는 것은 6월 복돌이 똥파리구나. 그래서 새파리도 역시. 자, 여기 나와 있는 쭉 열거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못살게 구는 그런 해충이지만 사실 이 해충의 원관념을 뭔가 그런 부조리한 어떤 대상에 빗댄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의미하는 바가 뭐 여러 가지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사회 부조리한 어떤 부정적인 대상들이. 자,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자, 꽃이 쉽게 진답니다. 자, 이제부터 부정적인 시간 한 3번 쳐볼까요? 진작부터 이렇게 할 걸. 풀은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르니. 풀도 역시 부정적 대상입니다. 쉽게 지고 푸르르다 누르렀다. 얘네들은 쉽게 변하네요. 아마도 변치 않은 것은 바위뿐이다. 자, 바위 동그라미 긍정바. 동그라미 이렇게. 자, 이 작품에는 대조가 있어요. 대조 대비. 속성의 대조 대비. 이 작품은 바위의 어떤 불변성을 예찬하는 예찬적 시조. 14번의 디귿. 자, 윤선도의 오우가예요. 윤선도의 오우가는 5개의 그 대상, 뭐 물, 돌, 소나무, 국화, 달, 뭐 이런 정도. 자연에서 뭐 불변의 속성을 가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찬하는 그 속성을 예찬하는 그런 작품 중 하나. 바위 예찬이네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나머지 작품들도 여러분 다 보셔야 돼요. 이고진 저 늙은이 짐을 풀어 나를 주오. 자, 늙은이가 대상인데요. 늙은이한테 짐을 풀어달래요.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고 무겁겠는가. 잘난 척하네요. 자, 젊다 늙다 여기서 대조 대비. 늙어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지셨는가. 그렇죠. 늙는다는 건 참 서럽습니다. 이런 젊은이 정말 네, 경로, 공경, 공경심 있는 거죠. 12번에 히읗, 경로, 사상. 우는 것이 뻐국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자, 이거 시켜보니까 여기서 막 계속 이어라 지국종 이거 여러 번 배운 건데 하던데요. 16의 이응 배웠나요? 윤선도 어부사시사. 강호한정이죠? 어부사시사는요. 말 그대로 정말 직업적으로 어부가 화자가 아니고 자연을 즐기는 대상을 이런 식으로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의미는 해석할 때 의미는 없는 거고 이제 율격을 형성하면서 사실 주된 해석은 이 세 줄이 되고 이어라 지국종 어사하는 배 위에서 이제 배 그 노를 저을 때 어떤 리듬감이나 그런 소리 해석은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나왔다 들어갔다. 배를 타고 출렁출렁거리니까 배에서 바라볼 때 저쪽 반대편에 그 바라보는 그 마을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런 광경이겠죠. 맑은 깊은 연못의 물에 온갖 고기도 뛰노는구나 해서 현재형으로 강호 한정을 지금 즐기고 있는 화자를 보여줍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인데 못 앉겠는가. 자, 방석. 지푸라기 방석인데도 어쨌든 난 낙엽을 앉을 수 있다. 더 훨씬 자연 친화적인 대상입니다. 솔불을 켜지 마라 어제 진달 돌아온다. 역시나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대상. 집방석과 솔불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것들과 대조대비 그리고 속세의 어떤 그런 소재가 됩니다. 아이야 박주산채는 산나물 같은 건데요. 자연을 즐기는 그런 거죠. 하지 말고 내어라 소박한 음식. 자, 이 사람도 역시 뭐 하고 있어요? 같은 거죠. 이렇게 원로 강화한 점. 풍류 다 괜찮아요.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있어요. 자연 친화적 소재로서 훨씬 더 인위적인 소재보다 난 이게 더 좋다. 그리고 이 종장에 아이야 하고 종장 처음에 이 세 글자 맞추는 부분이나 이런 어떤 일종의 감탄사에서 유래한 부분 같은 거 형식적으로 평시조의 어떤 그런 뭐랄까 맥락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개미 불개함이 잔등 부러진 불개미. 개미예요. 개미 얘기입니다. 소재는 개미. 자, 개미 그려볼게요. 개미입니다. 개미 더듬이 있나요? 더듬이 있겠죠? 어쨌든 자, 개미가 잔등이 부러졌어요. 부러뜨립니다. 허리가 부러졌고 앞발에 종종 너무 작게 그렸습니다. 앞발 뒷발 몰라요. 어쨌든 앞발에 종기 뒷발도 종기 뭔지 알아요? 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절에 네, 씻지도 못하니까 몸에 이런 뭐 벌레에 물리거나 그러면 염증을 일으켜서 이제 곱는 거죠. 살이 쉽게 말하면 썩는 거죠. 그런데 이 개미 상태가 지금 앞발 뒷발이 다 이런 상태인데 광릉 샘쟤는 고개를 말합니다. 고개를 넘어 가람하면 호랑이에요. 옛말이기 때문에 이거 호랑이 허리를 가로로 물어. 개미가 이렇게 작고 발도 아픈데 호랑이 못 그리겠습니다. 어쨌든 호랑이를 물어서 북해 바다를 건넜대요. 뻥이겠죠. 너무나 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마 온놈이 온말을 해도 님이 짐작할 수. 이거는 이런 헛소리를 네가 듣고 제정신이면 제대로 판단해라. 8번의 이유. 모함을 초연하게 잘 대처하기를 말해주는 풍자적. 풍자입니다. 풍자. 댁들아 동난지 사오. 동난지 개젖이에요. 나도 몰랐어요. 이런 거. 선생님이 아무리 늙었어도 이 시대 사람은 아니니까요. 동난지 개장수예요. 저 장사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이제 개젖장수. 개젖장수가 개사시오. 개젖사시오. 그러니 장사꾼아 이리 와. 너 뭐라고 하냐? 나 좀 사게 일로 와봐. 그러니 다시 A가 한자로 얘기해요. 외골 내요. 겉에는 껍데기, 안에는 살. 두 눈이 위로 향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작은 다리 8개, 큰 다리 2개, 내장 으스슥. 깨물면 뭐 으스슥 하겠죠? 근데 지금 열거된 이 표현들이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B가 뭐라고 합니까? B가 장사꾼아 거북스럽게 떠들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고 해.
자, 이 작품은요. 17의 이응. 상거래 장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여기 필기 들어갑니다. 현학적 태도 비판. 현학적 태도 비판이에요. 자, 이 용어 뭐예요? 질문하지 마세요. 저 분명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거 상식이야. 잘난 척한다고. 학문의 위상을 뽐내는 걸 현학적이라고 해요.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학적 태도가 일부 좀 쉽게 말하면 뭐 사대부가나 이런 데 나타나기도 해요. 그걸 뽐내기 위해서. 어쩌면 시조의 출발 자체도 이런 데서도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네들만 즐길 수 있게 형식적으로 굉장히 틀을 견고하게 만든 출발 자체가 이거부터인 거고요. 사설시조지만 지금 이 장사꾼이 계절장수가 어울리지 않게 한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제 비판하는 비의 목소리. 발가벗은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더우면 잘 벗는다는 얘기죠. 거미줄채를 들고 개천으로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과 이 작품 두 작품의 공통점 뭐예요? 대화체라고도 뭐 과감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말을 건네는 어조. 말을 건네는 방식? 말을 건네는 방식. 어조. 할까요 이렇게? 대화? 왜 대화라고 하지 않아? 대화 안 할래. 대화라고 안 하냐면 여기는 대화예요. 이 작품은. 근데 이 작품은 사실은 이 아이들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으니 이리 오면 살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고추 잠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발가숭아 고추 잠자리가 북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잠자리를 꼬시기를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살아. 사실은 뻥이죠. 이리 가면 죽겠죠. 영락없이. 이런 부르는 것이 바로 발가숭이다. 자, 여기 있는 발가숭이랑 여기 있는 발가숭이가 같은 발가숭이 OX X. 지금 수업 잘 안 듣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는 발가벗은 아이들, 여기는 발가숭이 같은 거 O. 같은 거.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거미줄치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고추 잠자리야 이리 와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와면 살아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들이 이제 발가숭이라는 건데 그 어휘에 특징적으로 동음 미의 이런 건가요? 쉽게 말하면 세상 일이 이렇게 다 동족을 잡아먹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3번의 2. 약육강식의 세태. 발가숭이가 발가숭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실은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곤충이지만 이걸 지칭하는 대상의 어휘 자체의 어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이 똑같이 생긴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으로 가시 쥐고 늙는 게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를 치려하니. 자, 막대와 가시가 무기네요. 아무짝에 쓸모없네요. 늙는 길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는데. 자, 늙는길과 백발이 바로 이 작품의 제재이자 백발이 지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구나. 늙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1번의 니은 그칠 줄 늙음을 한탄함. 자, 이런 노래를 우리는 잘못 썼어요. 2번인데 뭐라고 불러요? 탈로가라고 해요. 늙음을 한탄하는 노래. 마음이 어린 후이니 어리다는 거 옛말로 무슨 뜻? 어리석다. 하는 일이 다 어리석구나. 이 첩첩산 중에 누가 오겠냐면 자, 첩첩산 중은 장애물. 첩첩산 중에 오기 힘드니까 누가 오겠냐면은 지는 이 부는 바람 행여 근가하느라. 이건 이제 그리움의 대상. 누구? 님. 자, 이거 마치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남자가 건너가는데 강아지 너무 예뻐요 했는데 검은 봉지였다고 착각의 발상 그거죠. 하도 기다리다 보니 바람 소리에 나뭇잎이 바스락 떨어졌는데 그게 아마 너 왔어?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너무나 그리워하는 15번의 미음. 임에 대한 그리움.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이거 아까 했던 그 비슷한 거 아닙니까? 구름빛 부정. 바람소리 말다 그치죠. 둘 다 뭐예요? 긍정. 이거 윤선도의 오후가죠? 그중 대상 물, 수. 13회 기억. 물의 영원성, 찬양, 예찬적. 작품의 성격. 시어머님 며느리하기 나쁘다고 벽바닥을 구르지 마오. 빚에 받아온 며느리인가 값에 처운 며느리인가. 자, 이것도 약간 말을 건네는 방식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특징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누구 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
아들 다 시댁 결혼생활 이런 겁니다. 지금 삶의 지혜를 하나 배웠어요. 수식어 볼게요. 돈에 받아온 대신 받아온 며느리인가, 값에 사온 며느리인가, 밤나무 썩은 등골에 회초리 난 것처럼 앙살피신. 지금은 마르고 이런 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뭐 부지런하고 이런 상징 긍정적 의미일 수 있으나 예전에는 좀 마르고 이런 것이 신경질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햇빛을 받아 말라 비틀어진 쇠똥, 그리고 3년이나 걸어놓은 망태 쇠 송곳부리 같이 뾰족한 신의, 뾰족한, 이것도 역시 이런 속성들이 다 시댁 식구들이 굉장히 깐깐하고 꼬장꼬장. 그리고 당피 가로운 밭에 논밭 할 때 밭이에요. 별로 안 좋은 밭. 돌핀한 것처럼 샛노란 외꽃, 노란 외꽃, 햇빛을 못 보고 꽃이 노랗게 말라 비틀어진 거죠. 피똥 누는, 자, 이 핵심 이것만 보시면 돼요. 피똥, 건강도 좋지 않고 아무튼 병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들, 어쨌든 이 다 모두 비판의 대상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해학과 중장의 특징, 조사살시조, 비유, 열거 다 들어갑니다. 그런 아들 두고 건밭, 좋은 밭에.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지금 대조의 관계. 아들과 며느리는 여기서 대조입니다. 대조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건밭에 매꽃 같은 아주 그런 싱그럽고 뭐 그런 어쩐 며느리를 나쁘다고 하시는가? 구르지 마오 명령 하시는가? 그 의문형? 진짜 질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그 다음 가요. 어찌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자, 여기서 감이 왔죠? 너 왜 못 오니? 여기는요, 옛날에 그 선물 받는 그거 이런 경험 있나요? 선물 상자 열었더니 작은 선물 상자가 나와요. 또 열었더니 또 작은 선물 상자 나왔어요. 또 여니까 또 작은 거 나와요. 더 작은 거 나와요. 닦았더니 그 안에 뭐 지우개 하나 들어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오는 길에 무쇠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 짓고 집 안에 뒤주 알죠? 뒤주 쌀 넣는 거. 그 뒤주 안에 어떻게 했어요?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해서 그 안에 쌍배모 외골세.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잠금장치. 금검을 자물쇠로 수기 이거는 깊이 이런 건 하나 알아둡시다. 깊이 음성상징. 잠갔냐? 너 어찌 안 오냐? 한 해도 12달, 한 달, 30날 나를 와 볼 하루가 없냐? 너무 기다리다가 이제 화가 났어. 그래서 9번의 기억, 임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약간 그 원망하는 마음도 들어있습니다. 이미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도 특징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사설수 조명 다 똑같아요. 열거. 뭐 이런 거는 여기서 보긴 어렵지만. 어리고 성긴 매화. 자, 매화가 시적 대상이고요. 매화하게 되면 이미 끝났죠. 긍정의 소재죠. 눈이 눈이 오면 피겠다는 약속을 능히 지켜, 쉽게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촛불을 잡고 가까이 사랑할 때 암향조차 너무 좋다. 이 암향과 매화 세트. 암향이 이상한 거 아니고 매화 냄새. 그래서 둘 다 찬양 예찬의 대상입니다. 자, 이 작품 6번의 니은. 안민영의 매화가예요. 뭐 매화, 소나무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무조건 예찬의 대상. 갓나이들이, 자, 이제 시적 대상은 여자들. 여러 종류던데 송골매도 같고 제비도 같고 백화원리 두루미도 같고 배오리도 같고 소로기도 같고 부엉이도 같다 해서 사랑을 받는 여러 여자들의 어떤 비유. 새에다 비유하고 있고 열고. 그래도 강님의 사랑인데 일색인가. 여러 종류의 여성들, 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들. 한숨하세 한숨. 자, 한숨이 시적 대상. 너 어느 틈으로 왔니? 고모장지, 사살장지. 자, 이런 것들 다 모두 잠금장치에 열거. 다 내가 잠가놨는데 여기 또 나왔네요. 어딨어? 수기 깊이.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현재형 아니고요. 이거 유문형이에요. 배우셨죠? 어쩐지 너가 오는 날이면 잠 못 들어간다. 불면증. 이거는 2번의 히읗 시름. 보통 이런 거를 읽는 대상은 뭐 민중이겠죠. 백성들. 구름이 무심한 말이 아마도 뻥이구나.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 뻥이구나. 구름이 욕심 있네요. 구름은 부정적 대상. 하늘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며.
하늘에 떠 있으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태여 쨍쨍한 해를, 해가 여기서 이제 긍정의 대상, 대조 대비 못된 것들이죠.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지읒, 간신의 횡포를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자, 초성만 적을게요. 이거 제가 수업 중에 그냥 초성으로 채점을 했는데 잘 보면 숫자가 잘 대응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채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숫자랑 같이 보시고 구체적인 지금 해설했으니까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의도한 이 활동지에 의도한 초성은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문장은 작은 일들이 위대함의 씨앗. 멋있죠? 우리는 먼 길을 가는 여행자. 자, 여기까지 해설하겠습니다. 더 다른 자료들 꼭 찾아보시고 작품 해설하시고요. 모의고사 대비 시조 여러 작품들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작품들 굉장히 기본적으로 꼭 감상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집을 여러분이 만나셔도 거기에 여기 있는 작품들은 거의 다 실려있는 유명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 계기로 꼭 많은 고전문학 작품들 특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조갈래 공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10분 정도 더 자습 혹은 질문 진행하도록 할게요. 강의 끊을 때까지 나가시면 안 됩니다.